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장인수 기자가 최근에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의혹의 핵심은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해서 네. 사건 관련해서 정부 고위 인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관련 의혹을 기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답을 했고요. 일단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당황스럽고 또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달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뭐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어요. 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좀 과거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 갖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란 전쟁보다 더 비중 있게 많이 다루고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두 가지 갈래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혹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일단 그 저널리즘 관점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뭐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보도 형태로 나가는 어떤 형태가 되려면은요.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장인수 기자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사장들한테 그 보냈다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확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거를 봤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봐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나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검사장이 됐든 복수의 어떤 그런 그 취재원으로부터 네, 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방송으로 언급을 하거나 보도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근거가 네, 이제 본인이 확인을 받았을 정도면은 네. 저는 그거는 뭐 보도 형태든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정도든 뭐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장인수 기자가 겸공해서 한 방송 내용과 또 그날 저녁 본인 채널에서 또 방송을 네, 했어요. 10시에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두 방송을 제가 봤는데 네.
그 두 방송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좀 확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장윤수 기자가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좀 내놓는 어떤 그런 자세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징계 또는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부처라든가 이런 곳에 최소한 좀 누군지는 언급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해당 그 보도가 있었던 그날, 의혹 제기가 있었던 그날, 장인수 기자가 또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그때 이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제 관점, 제 기준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네. 또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네네. 예, 법무부 장관 이름이 계속해서 연관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그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을 안 해주셨기 특정을 때문에 안 했어요. 저희 정부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게 서면 지위 뭐 이런 말 등을 통해서 혹시 이게 그 지위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이니 장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취재 요구가 있어서 차라리 그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겠다 해서 네. 도스태핑에서 하신 거고요. 예. 네네. 저는 다만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저도 저널리즘 전공인데 신문방송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저널리즘으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에서 이런 보도를 할 때 이른바 이게 딥스로트잖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그 빨대가 이제 이른바 너무 부적절한 언행이니까 이걸 외부에 흘림으로써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는 공개돼야 돼요. 제보자가 아니고. 제보자는 당연히 보호돼야죠. 언행을 한 사람이 공개돼야 그 사람을 이 공직에서 퇴출시키든가 아니면 그게 그 사람 그 딥스로트가 만약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허위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허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시면 이건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루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런 형태의 저널리즘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장윤수 기자님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바로 얘기한 게 취재원 공개 안 해도 된다. 기자가 취재원 공개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렇지만 적어도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람을 특정을 해줘야 네. 우리가 그 분에게 확인을 하고 네. 부적절한 언행이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 진실 공방을 벌여서 그 진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이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막연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휙 던져버렸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좀 저는 다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이것 때문에 그 악용하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도 참 굉장히 가슴이 근데 아픕니다. 네. 의혹의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한 건 그 정부 고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고위 관료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뭐 공소 취소를 해주면 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했다는 게 대단히 비현실적이야. 이거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정말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도 조심해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죠. 이런 소위
주장하는 거래를 할 상대방이 없어 지금. 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수원검사장 2명을 상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곳에서 기소가 된 거니까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 네. 근데 그 대가는 뭐야? 공소청 검사들 전체의 보안 수사권? 아니 만에 하나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말 운명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체 검찰 조직의 보안 수사권 대가 관계가 맞질 않아. 이거는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래라는 거는. 그래서 네. 저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의 그 결과물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네. 원론적인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라면 만약에 제가 장관부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님을 지칭하는 거라면 그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이 장관으로 있을 때 네. 그렇잖아요. 제가 보좌관이니까 네.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래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그 전에는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장관으로 내정되시기도 전이에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특권과 이 당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선 후보 대선이 이제 이대로 진행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한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유지도 포함되는 거여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건 헌법학계 다수설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24년도에 발간했거든요. 대선 전이에요. 예. 거기에 보시면 그 다수의 학자들이 그 이른바 공소 기각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적은 제가 장관 취임 전에 한 번 딱 봤어요. 네네. 장관 취임하신 이후로 제가 그렇게 가까이 옆에서 많은 검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제가 동석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소 취소라는 네 글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그 얘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좀 다른 결로 요거는 좀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보좌관님 나오시면 네네. 법무부에서 그 일명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네. 법무부에서 그거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 실태 조사 문건이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또 됐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한 거는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됐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고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다뤘는데 그거를 보면 최소한 저는 야, 요거는 조작 수사처럼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법무부는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예.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지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뭐 그 구조, 지휘관계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법무부에서 그 이른바 교정본부 산하에 있는 특별점검팀에게 특별점검을 지시를 장관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셨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가 지금 예, 이번에 맞습니다. 언론에 그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그 자료들이 이제 그때 작성이 돼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각종 녹음 파일과 그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수많은 교도관들 당시에 이른바 호송 업무라든가 네. 그 개호 업무의 담당 그 진술을 다 받았더라고요.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고 근데 당시의 녹취록의 내용과 사실 대조해가면서 네.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복수의 교도관이 개호 업무에 과담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질조사에 준하는 형태로 복수로 확인을 거쳐서 정리된 자료이고요. 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고검에서 수사하잖아요, 지금. 감찰을 지시했고요. 네. 정식으로 이제 감찰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감찰 지금 현행 그 법 규정상 검사의 감찰은 제일 전직 검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검사의 감찰은 대검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검의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의 감찰을 지시해서 지금 현재
그 대검이 서울고검에 내리고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감찰 진행 도중에 형사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죠. 네.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가지고 수사로 전환돼서 네. 지금은 수사로 예. 진행되는 상태인데 네. 단지 이제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진술의 부족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되면 아마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수사 역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다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초 조사를 하는 단계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제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나 진짜 제 마음이 그 저 마음이야. 아주 미치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네. 뭐 보좌관님한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서운해요. 예. 아니 그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진짜 네. 너무 명백한데 제가 제 판단에는. 네, 그래서 또 어쨌든 공직자로 임명되는 김에 탈당도 했는데 아예 검사로 임명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할까 지금 그것도 고민입니다. 아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거 지금 다 내가 볼 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이 해당 검사들 빨리 처벌 받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연히 공소 취소돼야 되고 그렇죠. 뭔가 좀 그런. 근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법상 감찰 자료가 감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개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다만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 법무부 감찰은 어떻게 나왔냐? 이건 감찰은 아니고요. 내부의 특별 점검이었고 네. 특별 점검이 맞춰졌기 때문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또 아주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하영 부지사가 이른바 술 연합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관련해 가지고 국회 위증. 상임위에서 위증을 네. 했다라는 혐의가- 혐의로 예. 재판 저기 교섭단체에 속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고발을 하셨고 네. 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진실 발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부 자료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응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네. 법무부에서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게- 그 검사들이 갑자기 그냥 판 깨고 나가버렸잖아요. 아니 그 법무부에서는 솔직히 그런 거 보면 화 안 나나요? 그래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해당 검사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 인사 조치했고요. 와 나는 진짜 너무 열받아 걔네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 그게 꼭 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자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그렇습니다. 언행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 감찰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그 직후로 바로 지시했으니까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원고검에서. 몇 달 정도 된 거예요? 한 2달 됐나요? 2달.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감찰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약간 좀 참으라니까 화가 많이 하겠습니다. 화는 저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감찰 저도 이제 경찰 내에서 공직 그 내에서 감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감찰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네. 일단 자료 제출 요청을 해가지고 예.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려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2달이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없애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수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저도 뭐 비슷한 마음에서 예. 지금 수원고검에서 하는 감찰은 법정 집단 태정에 따른 그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네. 관련된 겁니다. 예. 아, 그러면 연호술 파티 말고 연합 스파티는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참 됐고. 서울고검은 이미 지금 수사로 진행 중이고요. 수사로 진행. 예. 예. 수사 근데 진행되고 이제 이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게 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고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하면 안 때문에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에 여러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장 완결된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음. 이건 즉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숙성 단계다 이렇게 제가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좀 편히 자겠습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 겸공 보도 네.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이제 그 뭐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네. 언론이 이거를 흔히 말하는 취재를 해서 기사라고 이렇게 그게 단독이든 아니든 간에 할 때는 갖춰야 되는 예, 네, ABC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사안의 폭발력이 크면 클수록 제3, 제4 확실한 근거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카더라 내지는 내가 아는 한 사실이다 이걸로만은 그게 기사화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화요일 날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화요일 이후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만 오늘까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고위 관계자가 있어요. 네. 정부 고위 관계자. 예. 그건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직접 확인도 했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조치도 정부로서는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 맥락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칭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은 나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는 네.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조금 검증이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내용을 팩트처럼 해서 공론위장으로 유통시켰고 이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특히 지금은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혁의 지점에서 마치 이것이 거래의 조건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 지금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공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간에 사용되었던 증거들을 보니까 증거가 조작되었다. 네, 조작 기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예. 드러났기 때문에 조작된 내용으로 증거가 조작된 상태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공소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취소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네. 이 조작된 내용들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차원인데 예. 이거 자체가 예. 이거 자체에 대한 것도 그래 봐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갑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 해가지고 밝혀야 되고 그걸로 네.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진행하고 있는 공소라면 문제가 된 것이고 하면 조작인 게 분명한 게 드러났으니 취하를 해야 된다고까지 저희는 갈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한 그 기사라고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뭐 고발을 한 조치인데요. 저는 그 장을 만들어준 이게 이제 워낙 폭발력이 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로 예. 등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확인되지 않았었고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걸 몰랐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대표에 해당하는 김어준 씨가 이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제 언론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 진행자로서. 진행자로서 예. 뭐 언론사 대표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진행자기도 진행자기도 한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사 형태를 취한 것도 아닌데 나가서 지금 일파만파된 거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대표로서 또는 네. 그걸 진행했던 사람으로서든 간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약간 책임 있는 언론인의 자세가 아닌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으로도 최근에 이제 시끄러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 지점을 놓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 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이 이게 좀 일파만파 커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잠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이슈거든요.
어제 장인선 기자가 폭로를 하긴 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원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사실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어떤 이슈가 반로가 돼서 됐는지를 뭔가 수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설이라고 명확하게 일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성호 장관만 해도 오늘 페북에 포스팅하고 오늘 퇴근길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의 그런 여러 가지 분란과 공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커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당내에서 그 공소 취소 모임이 당의 기구로 이제 공식 승격됐고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사건들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를 본 사실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민들한테 그런 낱낱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드리면서 정말 공소취소가 필요한지 판단을 받아보게 하는 긴 시간의 여정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가십거리나 음모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일축할 수 있는 그런 공방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정 의원님. 검사 출신. 네. 네. 공소 취소 거래설 좀 보시는 시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18대 이제 2008년도 국회의원이 그때 돼가지고 이제 이 여의도에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정치인들과 지금의 정치인, 그때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를 비교해 보면 와 이거는 그때는 아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일들이거든요. 공소 취소라니요, 사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에, 우리 국민들이 기존에 해왔던 상식에,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있고, 예,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지금 재판 도중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말 의외의 일인데,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미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인데, 그걸 대놓고 공소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거는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인데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게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대장동, 김만배 그 일당들에게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보고 제가 앞으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마취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또 이게 공소 취소가 아예 대놓고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네. 민주당의 성향을 가지신 그런 어떻게 보면 판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씨 이제 뭐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렇죠. 예, 제 입으로 그렇게 아직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된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유튜버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내부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 지금 세력 다툼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진짜 공소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 뭐 예. 별의별 생각들이 지금 다 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는 반복되고 있다는 건 결국은 이 부분에 언제쯤 가면 시간이 지나면 네. 저는 이제 레임덕의 모든 정권은 다 레임덕이 옵니다. 예. 그러면 그 레임덕의 시기에 가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모든 정권에서 그래 왔기 때문에요. 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무책임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민주당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관련자들은 취재원 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실체 없는 폭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동안 책임 있는 언론사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급기야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인지 아니면 추악한 거래의 서막인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뜻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